아이고. 자, 그 다음 어디냐? 하나, 둘, 셋.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지미다, 승우가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혜원이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어우, 좋아요. 자, 그 다음 해볼 건 corrosion, 우리말 번역으로 부식, 녹이 쓴다 이거죠. 녹 쓴다. 그리고 그것의 예방. 인간은 뭐 사실 철기 문명 속에 아직도 있죠. 뭐 철과 같은 금속을 뭐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그 금속들이 이제 공기 중에서 부식돼서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건 큰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일반학 수준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잘 다뤄지지는 않는 건데 그래도 준달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알아두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요게 내용이 조금 어렵진 않은 건데 조금 설명할 요소가 좀 있어서 얘 역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뭐 길진 않거든요. 길진 않은데 좀 한 단위 덩어리가 되나서 이것도 제가 동영상을 제공할 테니 요거를 또 그걸 이용해서 예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는 똑같이 이걸 쓰시면 돼요. 요 순서 교재 순서대로 강의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부식과 그 예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두도록 하세요. 그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그렇게 좀 강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아주 강조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하여튼 아시겠죠? 그래서 동영상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 교재에서 어떻게 가볼 거냐면 242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부식은 그 여러분들 이제 좀 가정학습으로 맡기겠고요. 자, 그 다음 해볼 게 바로 연험입니다.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봅시다. 어근 분석을 좀 하면 일렉트로까지가 전자 혹은 전기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고요. 전자라고 번역해도 되고 뭐 전기라고 번역해도 되고 그 다음 뒤에 라이시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다 이제 어떤 뜻이냐면 컷,
자르는 거. 이런 것에다가 항상 라이시스라는 말을 써요. 그럼 두 말을 함께 쓰면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한다? 바로 전기분해. 자, 이는 뭐냐? 여러분, 원래는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전기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생기지 않는데 거기다가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요. 누가? 뭐 다람쥐가? 토끼가? 누가? 당연히 사람이 그 전기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전기 분해에선 이게 중요해. 강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무조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강제적으로 리독스 리액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걸 통칭하여 전기분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리독스라는 말을 안 줘. 산화환원. 산화환원을 영어로 줄여서 레독스 리액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될 게 아닌데 거기다가 외부에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가지고는 강제적으로 산화환원을 시킨다. 무슨 말 알겠죠? 이 강제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강제적이라는 저 말 하나만 기억하면요, 이 산화환, 이 전기분해 반응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 전기분해 반응에 대해서 물론 뭐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계산이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말이 생각이 안 나냐.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정도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오니까 뭐냐면은 일렉트로라이시스 전기분해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를 소개할 텐데 몇 번 문제냐면 쭉 넘어가서 연수문제 38번이 있을 겁니다. 연수문제 38번. 그걸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냐면 교재 247페이지입니다. 자, 얘는 원래 미트 디트 기출 문제거든요. 미트 디트 기출 문제인데 요거 변형해서 2018년인가 2019년인가 학교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이인호 교사가 담당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그래도 하여튼 학교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미트 디트 그 기출 문제였어요. 자, 연수 문제 38번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선 나와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거기 보시면은 몰 질량비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몰 질량비가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때 거기서 B가 A의 1.7배라고 했으니까 이게 1대 1.7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M이라고 쓴 건 몰 질량. 그래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몰 질량이 지금 1대 1.7인가 봐요. 자, 그것에 대해서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 전이 데이터가 또 소개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반응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짜잔.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이가산화 상태로만 존재하나 봐. 그래서 걔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이 A로 고체로 석출이 되는 그때의 표준 전위가 A0A야. 그리고 이 값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 왜냐면 A라고 하는 원소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물질 A라고 잡은 거야. 자, 그리고 반응식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B인데 이놈의 B는 산화 상태가 짜잔 N 플러스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 그래서 얘는 N개의 전자를 받으면 그게 B라는 금속으로 석출이 되나 봐. 그럼 이때 표준 전위는 E0B야. 그래서 이 두 정보로부터 문제를 푸는 건데 이때 거기에 전기분해 장치가 거기 그림으로 뚜시 하고 나와. 그럼 전기분해 장치가 거의 뚜시 하고 나오는 걸 그림을 좀 보면 오 이렇게 되네. 자 여기에 B 솔리드 그 다음 여기에 1.0몰 BN 플러스 수용액. 자 이렇게 유자관 형태로 써놓은 건 뭐겠어요? 바로 전기화학설에서 가장 중요한 염다리 중에 염다리죠. 염다리. 그리고 반대쪽 극에는 0.1몰 A2 플러스 수용액이 있고요. 자, 여기에 또 누가 여기에는 A 솔리드 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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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8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스위치 장치가 있고 문제 이렇게 돼 있군요. 외부 전원 장치가 있습니다. 그 외부 전원에 0.5V를 걸었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위치 온.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얼라리오 봤더니 이쪽에 뭐라고 돼 있느냐 0. 요쪽이 이제 뭐냐면 요쪽이 0.010g 나중에 이 극판의 질량이 증가한대요.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0.034g 줄어든대요.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 외부 전원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공급된 전하량이 어떻게 되냐면 (30쿨롱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급된 전하량이 30쿨롱이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문제의 선택지를 풀어볼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저기서 A의 몰 질량을 계산해 보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자. 자, 첫 번째 1
공급된 전자 몰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거 잘 보시면 전자 몰수를 N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전자의 몰수는 항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전하량을, 공급된 전하량을 뭐? 이거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그럼 이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유명한 패러데이 상수가 되겠네요. 패러데이 상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전자 1몰에 해당하는 전하량을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하량을 패러데이 상수로 나누면 그게 전자 몰수가 되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얘를 계산을 해주면 9.65 곱하기 10의 4승 30 한 다음에 단위는 쿨롱 해서 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공급된 전자의 몰수는 저러합니다. 자, 근데 이때 자, 이거 잘 보시면 전극이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그러면 외부 전원,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강제적으로 전자를 제공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여기선 강제적 환원 반응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강제적 환원 반응이 여기에 있는 A하고 A2 플러스 중 어떻게? 요 A2 플러스가 그 강제적으로 제공되는 전자, 얘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from 마이너스 극에서 오는 거겠죠? 얘랑 반응해서 A 솔리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강제적 환원 반응이란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공급된 전자가 어떻게 되고요? 이 정도 몰수인 거고요.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3 바로 이때 생성된 A 솔리드의 몰수를 계산해 보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A의 몰수는 자, 공급된 전자 몰수의 절반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왜? 보시다시피 반응 개수가 2대1이잖아요. 2대1이니까 이 녀석은 전자의 절반만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만큼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공급된 전자 몰수가 이거니까 거기에다가 2를 곱해 주시면 얘는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9.65 곱하기 10의 3승 분의 30몰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이때 드디어 4 A의 몰 질량. 자, 몰 질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바로 질량을 몰수로 나누시면 되죠. 이 녀석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A가 들러붙으면서 증가했다고 했어요? 0.010g. 그런데 그게 몇 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30 몰 오버 2 곱하기 9.65 곱하기 10의 4승. 이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럼 이때 얘하고 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거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9.65 곱하기 10의 4승 나누기 3000g/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으로부터 반응하고 있는 요 A의 질량하고 몰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자량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놓은 요 그러니까 몰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몰질량이 A가 저 정도고 B는 그것의 1.7배, 조금 더 분자량이 더 크네요.
자, 이렇게 선택지 1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선택지 두 번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2. 자, 두 번째에서는 저기에 나와 있는 이 B의 산화수 N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쪽은 외부 전원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전자 제공이 돼서 강제적 환원 반응이 여기서 진행되는 거겠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극이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전자가 회수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제가 강제적으로 전자가 회수되는 거니까 여기는 강제적 산화 반응이 진행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화가 되니까 녹아서 Bn 플러스가 수용액 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녹아 들어가니까 이 극판의 질량은 점점 감소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1. 전체 반응식. 자, 우선 첫 번째 강제 산화 반응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기서 B가 Bn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떨어뜨려 놓죠. 그 다음 강제 환원 반응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기서 A2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 A 솔리드가 되죠. 맞나요? 그럼 이때 전체 반응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다가는 2배를 해주시고 여기다가는 n배를 해서 2개를 더하고 2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n a 2 플러스 2b 솔리드가 na 솔리드가 되고 두 번째는 2b n 플러스가 되는 반응이 진행이 되겠군요. 맞나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맞지? 2b n 오케이. 자, 이때 요 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0.034g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요 놈이 0.010g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반응 양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생성된 여기 있는 자 여기는 반응한 뭐냐면 없어지는 B와 생성되는 A 사이의 몰수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NA 대 NB는
자, 몰수는 뭐를 뭐로 나눠주시면 돼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몰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A가 보시다시피 얼마나 반응을 해요? 0.010g 반응을 하죠. 그리고 그때 A의 몰 질량은 얼마예요? MA죠. B는 얼마나 생겨요? 0.034g 생기는데 그때 B의 몰 질량은 MB가 되겠죠. 근데 A하고 B의 그 질량 비가 몇 대 몇이라고 했죠? 아니, 몰 질량 비가 1대 1.7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0.010g 1, 0.034g 2, 1.7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이 경우 1대 2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반응한 A하고 B의 반응하고 없어진 B 1대 2가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EN의 화학양론 개수비하고 같아야 되겠죠? 즉 A가 2몰만큼 반응하면 B가 N몰만큼 생겨야 되니까 요 B가 N 대 2가 돼야 된다고. 따라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N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세 번째. 자, 나 저기 숫자에.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전체 반응식 만들 때 강제적 산화와 강제적 환원 반응식을 썼고요. 이때 전위를 좀 살펴보면 여기 표준 전위가 A하고 B의 환원 전위가 각각 EA0, EB0라고 돼 있어요. 그럼 환원 전위를 보면 이건 환원 전위니까 바로 EA0라고 할 수 있고요. 요놈은 환원 전위의 역반응인 산화전 반화 반응으로 썼으니까 마이너스 EB0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전체 전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두 반응식을 더한 거 아니에요? 그럼 E0 네트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EB0 더하기 EA0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전지의 전체 전위에다가 외부에서 얼마의 전압을 걸었어요? 0.5V를 걸었죠? 이게 0보다 커야 이게 전체적인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즉 강제적으로 산화가 되고 강제적으로 억지로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전체 전위는 이 전기화학 반응에서 무조건 음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게 이렇게 외부로부터 전기 에너지가 제공이 되는데 그게 더해져서 0보다 커질 때 저 주어져 있는 전기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지금 바로 전기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식을 조합하면 최종적으로 뭘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EB0 빼기 EA0는 0.5와 무슨 관계? 이런 관계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선택지 3번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다. 자, 전기화학이 되게 방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보충 강의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개 더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기화학 좀 보충 강의 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도 좀 계속 푸시고요. 제가 그 숙제도 드렸죠. 꼭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화학 끝난 다음에 아마 이도 교사겠죠. 아마 베이결합 화학을 할 텐데 그쪽이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베이결합 쪽에 강의를 올려드렸죠. 그거 미리미리 학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래요. 거기 좀 양이 많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공부를 좀 해주시고 나 다음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